수능을 봤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수능의 24번 문제는 못 풀 정도로 어렵다기보다는 풀 수 있지만 얼마만큼 좀 쉽게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풀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2등급 이상을 노린다면 항상 보면 이 3등급과 수능에서 2등급 차이가 있는데 이 14번은 이제 이 3등급 학생들이 2등급을 맞기 위한 되게 중요한 관문이 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죠. 자, 14번은 도형 문제인데 이 도형 문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이 문제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항상 도형 문제는 아닐 것 같지만 철칙을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문제 또한 되게 중요한데 얼마만큼 좀 쉽게 우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음 논리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이 도형 문제 관점이 될 수 있죠. 자, 문제를 읽고 한번 조건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 B가 3이죠. 근데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써줄 수가 있어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다. 그리고 BC는 4입니다. 그러면 3, 4, 5니까 뒷변이 5가 되겠죠. 근데 반지름이 2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이렇게 3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리고 세이지는 2루트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루트 6. 그리고 A랑 연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A랑 연결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이제 적어주고 있어요. 도형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좀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연상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얼마만큼 연상을 잘 시킬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느냐가 도형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반드시 우리가 조건을 표시해 놓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3, 4, 5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에 대해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를 만약에 세타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우리가 코사인 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사인은 5분의 4고 자, 코사인은 5분의 3 되겠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 더 있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ACG 삼각형도 세 변의 길이 모두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이제 각을 표시할게요. 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 이 알파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사인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세 변의 길이가 2, 5, 2를 길기니까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 쓰게 된다면은 우리가 코사인 알파 먼저 구할 수 있는데 계산은 뭐 여러분들 해보면 나오니까 4분의 1이 나오죠. 자, 그럼 당연히 사인도 우리가 나올 거고 4분의 1 루트 15가 되겠죠. 이렇게 표현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GH 길이거든요. GH 길이. 자, 그런데 GH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CGH라는 이제 삼각형에서 우리가 GH를 구하려면 이제 약간 사인 법칙이 약간 예상됐죠? 외적은 있으니까. 사인 세타분의 GH는 그 다음에 각 하나하나 대변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루트가 있으니까 보나마나 이제 이 각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베타를 이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따져 보면요, 여기가 좀 우리가 GC를 통해서 베타를 표현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이 G를 긋게 되면 여기가 베타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베타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베타만 구할 수 있다면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예상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다음 논리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현하는 법 거기에 신경을 쓴다면 훨씬 더 연상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GE 길이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GE. 자, GE 길이가 얼마냐? GE를 이제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GE. 자, GE를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써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이쪽이 나와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2 코사인 알파 4분의 1이니까, 그렇죠? 근데 G를 구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G를 알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우리가 베타에 대한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이걸 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는 이게 이등변이니까 2분의 2루트 6이니까 4분의 루트 6이 나와요. 그렇죠? 4분의 루트 6. 그렇죠? 사인 베타는 따랐으면 이제 4분의 루트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죠? CHG에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우리가 GH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진행을 해보면은 이런 거죠. 사인 베타분의, 그죠? 사인 베타분의 2루트 6은, 그죠? 사인 세타분의 우리가 원하는 GH라는 사인 법칙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GH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2루트 6 곱하기 사인 베타분의 1. 자, 사인 베타가 이제 4분의 루트 10이니까 지우면 루트 10분의 4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면 되겠죠? 사인 세타는 여기 있죠? 5분의 4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이거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능이라는 되게 긴박한 이제 상황이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고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고 올바른 길을 빠르게 찾아나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2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만약에 안다. 사실 특수각이라면 여러분들이 60도, 45도, 30도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항상 이제 2대1대 루트 3, 뭐 1대1대 루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쉽게 접근하게 되는데 조합이 안 되거나 문제 전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처럼 특수각이 아니지만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인 코사인 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자꾸 문제 풀이 과정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철칙이 필요하죠. 삼각형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반드시 사인 코사인을 표현해라. 자, 사인 코사인을 표현해놔라.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도형 문제를 정말 몇백 문제 풀 텐데 수능 한번 준비할 때 표현해놔라. 여러분들이 꼭 철칙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문제에서 2번 나왔죠. 여기 보면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놓고 두 번째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이렇게 잡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베타를 구하는 경우는 이제 훨씬 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를 이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2번 정도 지금 오늘 얘기했던 이제 세변의 길을 알았을 때 사인 코사인을 표시한다 무조건 라는 철칙을 지킨다면 여기에 2번 이제 사인 세타 또 세타랑 알파에 대한 2번 표시되면서 이 베타를 찾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시험 시간에 실제로 되게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좀 침착하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모든 이제 도형 문제에 이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시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심한 문제에서 이런 거 놓치지 않고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표현의 명확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세변의 길이 나왔을 때 반드시 변수를 설정해가지고 우리가 사인 코사인 표현해놔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접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